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 날입니다. 현충일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우리 국군 용사들을 비롯하여 월남전서 돌아가신 5,000명 뿐 아니라 오늘까지도 진행되는 국가 방위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천안함 사건, 또 서해 연평도 포격 사건을 비롯해서 모든 전체를 다 합하여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국가 행사는 10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피를 흘렸던 사건보다가 앞으로 피를 흘린 사건들이 더 많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오늘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1시부터 국민대회를 진행하는데, 이 성격은 부정선거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빼박.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심정적, 그 다음에 또 통계학자들, 전문가들, 공병호 박사님을 비롯하여 통계학자들의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도 4년 동안 해봤고 끝까지 대법원 재판을 우리 변호사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근본 총선 한 달 전에 심의도 하지 않고 그냥 일괄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던 중에 역시 통계학자고 컴퓨터 전문가인 장재원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장재원 박사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원체 뛰어난 인재라서 미래가 되어질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중2 때, 계급장이 중2 때에 미국의 정보학교에다가 유학을 시켜서 거기서 석박사 학위를 다 취득을 하고 돌아온 뒤에 현역 군인이니까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로 활동하다가 그리고 국방대학에서 또 정보 분야를 강의를 하시다가 제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보의 1인자라고 봐야죠. 기무사의 정보장교니까 그것도 컴퓨터 사이언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니까 북한이 어떻게 해킹을 하는가, 중국이 어떻게 해킹하는가 바삭하게 다 들여다보는 최고의 전문가가 그동안에 그 공병호 박사님이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셨던 통계학적인 심정, 이건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심정에서 한 단계 더 전진을 시켰습니다. 뭐냐, 중앙선관위에 딱 6명 전상조작팀 이름을 딱 거명하면서
그것을 총괄하는 노태악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하여 7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더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검찰청에 교수들 10명과 함께 더불어 또 구류화 변호사님이 고발 대행을 다 하고 해서 고발장을 넣었더니 이건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대검찰청에서 중앙선관위의 소속이 그 위치가 과천입니다. 과천이니까 그것은 의례상 대검찰청에서 그의 관할 지역인 안양지검으로 수사를 내렸고 안양지검이 드디어 최초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고발한 7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 판사들이 이런 일을 일으키기 위하여 불법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대법원 판사들, 현역 판사들, 요 사람들도 지금 다시 고발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그러니까 14,000곳 투표소별로 특별히 빵표 나온 지역, 자유통일당이 1표 나온 지역, 2표, 3표 나온 지역을 중심하여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거는 뭐 완전히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는 최고의 전문가인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님들과 더불어 가장 수개표, 다시 말해서 이 아날로그로 14,000곳별로 우리는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들은 와서 서명을 해달라 해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마당에 더 이상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왜? 192석을 조작을 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표만 380만 평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불법당에게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야 될 정당들이 당선이 되고 10석 이상 당선돼야 될 이 자유통일당은 64만 표에 끝났습니다. 제가 강화문 운동하기 전에 지난 4.15 총선 바로 앞에 선거에서 홍동명 목사님하고 나하고 딱 둘이 전국을 돌면서, 그때는 돈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그냥 전국 돌면서 목사님들 그냥 커피숍에 만나서 이거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77만 표를 얻었어요. 77만 표. 77만 표를 얻었는데 그때 하고 8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그때는 광화문 운동을 내가 하기 전입니다. 지금 내가 조영기 목사님 지시로 한기총 대표장이 되어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광화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화문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나 혼자만 했는데도 77만 표를 얻었는데 이 광화문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64만 명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해봤더니 이거는 뭐 4.19 혁명보다가 훨씬 능가하는 이 부정투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드디어 4.19, 5.16 혁명을 다시 한번 광화문에서 재연을 하여 혁명은 왜 하느냐?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혁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졌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혁명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죠, 주인. 근데 주인의 뜻을 거스려서 사기선거를 하고 헌법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여 좌파가 192석을 만들어서 연방제 통일로 간다면 연방제 통일이요? 이 국민들을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은. 연방제 통일이요?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체 사상이 나쁘다고 하는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도 주사파가 뭔지를, 주체 사상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간결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주체 사상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체 사상이 뭐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가 만든 건데 정통적인 국제공산주의 이론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주체 사상은 뭐냐?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평등사회죠. 평등사회. 예. 재산도 평등, 소유도 평등, 남녀도 평등, 다 평등입니다. 평등사회를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지구상의 직책 중에서 가장 평등한 사람들이 뭐냐? 농민이란 거지, 농민. 농민들은 다 그냥 뭐 똑같잖아요. 땅 파먹고 농사 짓고 씨 뿌리고 그래서 키워서 가을에 열매를 농민들이 가장 평등하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근데 농민들도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땅이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가가 전체 땅을 다 몰수를 하여 무상몰수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몰수를 해서 마을별로 집당 농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집당 농장. 집당 농장을 만들어줘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이제 집집마다 가족 숫자별로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집단 농장입니다. 땅도 개인 소유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땅은 개인 소유 없어요. 다 저것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땅을 나누어줘서 인구의 숫자별로 나누어서 농사 지어서 가을에 똑같이 나눠 갖는 것. 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돼 있고, 그러면 국가를 누가 이끌어야 될 대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농민들을 중심하여 대의원들을 뽑아요. 대의원들을 뽑아서,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국가를 다 이끌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대표자. 그래서 거기도 가짜 선거를 해요. 이미 사람을 지목해 놓고 대의원 선발을 합니다. 대의원은 선발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선발된 사람을 평양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회의를 하여 모든 국가를 여러 사람이 통치할 수 없으니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위임을. 그들도 형식은 다 갖춰요. 그래서 위임된 사람이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김일성에게 다 위임을 하자. 쇼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전체 북한을 통치하는, 그것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농민으로부터 위임받고 대의원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선거가 아닙니다. 그건 패스포트 같은 걸 가지고 딱 앞에 손드는 거 봤죠. 100%예요. 100%. 100%입니다. 100%. 경쟁자도 없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북한을 완전 점령했습니다. 점령했는데 이 북한을 다스려야 될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이 있어야 되고 헌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 김일성이가 북한을 통치하기 위하여, 김일성이가 어떻게 북한을 완전히 틀어지었냐 하는 과정은 농민들을 통하여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을 통하여 김일성을 뽑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 헌법 앞에 국가 철학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복잡할 거 없습니다. 간결합니다. 주체사상의 내용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국방에 의해서, 국방, 나라를 지키는 데서는 자위입니다. 자위. 경제에 의해서는 자립입니다. 자립. 그러니까 남의 나라 도움도 필요 없고, 뭐 다른 나라하고 협조할 필요도 없고, 오직 자립. 경제에서는 자립입니다. 경제는 자립갱생입니다. 자립갱생. 그 북한은요, 뭐 무역하고 수출하고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들 땅에서 땅 파먹고 경제를, 자립경제, 자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주체사상을 만드는데, 주체사상에서 두 다리가 붙었어요. 두 다리가. 주체사상도 이 칼빈주의처럼 두 다리가 붙었습니다. 붙었는데, 수령론, 김일성 수령론에 결국은 뭐냐, 이게 북한 전체의 국민들을 이러한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만든다는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수령체제, 한 사람의 독재.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라고 해서 바로는 바로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손과 발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런 체제보다가 더 강력한 체제가 북한의 지금 수령론입니다. 수령론.
완전히 거대한 요독 수용소, 북한의 2,500만 전체가 다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 갇힌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전체가 다 희생을 돼야 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부자를 위하여 전 국민이 다 희생이 되어야 하는, 이거는 처음에 국제공산주의가 만들 때 반대 현상이죠. 앙겔스가 만들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93%, 97%를 위하여, 세 사람을 위해서 97%가 희생되는 사회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의 처음의 시작이거든요. 북한은 완전히 반대됐어. 완전히 반대. 완전히 반대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엄격히 말해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변태된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이게 개인 한 개인을 위하여 동상을 수만 개를 세워놓고 김일성 3부자를 위하여 이 희생하는, 거기에는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하여 대적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대적을 미군으로 삼는 겁니다. 미군. 북한이 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지만은 사실 6.25 때 미군 철수를 한 뒤에 지들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겉으로는 주장해도 미군이 필요한 거야. 왜? 미군이 있어야 미제국주의 이렇게 구호를 선동해서 국내 문제를 결속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지금 써먹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그 김대중하고 김정일이하고 회담할 때 통일 뒤에도, 김대중은 간첩이니까 통일 뒤에도 미군은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김정일이가 동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국내 문제를 하나로 딱 틀어지려면 적이 있어야 돼, 적이. 중국을 적이 될 수 없고 러시아도 적이 될 수 없으니 미군을 적을 삼아야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했습니다. 4.19, 5.16 혁명을 재현을 하여 북한에 갇혀있는 2,500만을 우리가 건져내고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김정은을 없애든지 시베리아로 쫓아버리든지 하여 우리 동포들을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정희식 5.16 군사혁명 외에는 누가 합니까 이거? 정치인들이 192석이 다 연방제 통일로 가고 있는데 북한으로 다 흡수됐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108석 국민의힘 정당까지도 아무 철학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 철학이 없습니다. 그냥 정치놀이 해먹고 4년 동안 비서 9명 데리고 아무 철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쪽에 좌파 정당들은 조국 정당이나 뭐 이런 정당들은 이념이라도 있죠. 이념. 이 108석의 국민의힘 정당은 이념도 없어요. 이거는 이익 집단의 결사체입니다. 이익 집단의.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손해가 나면 대통령이고 뭐고 바로 치받아 버리고 한동훈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 이익에 더하기 빼기에 손해나면 대통령과도 맞짱을 뜨고, 그리고 자기 개인 이익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저쪽은 이념으로 뭉쳐져 있고 국민의힘 정당은 이익 집단으로 뭉쳐져 있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유일한 희망이 뭐냐?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뭉쳐져 있는 단체입니다. 이거는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2000년의 인류 역사를 통하여 받은 교훈 그대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항상 상극입니다. 상극. 계속 싸웁니다. 근데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192석을 저놈들이 틀어짐으로 문재인 또 노무현 또 김대중이가 3명의 좌파 대통령이 평양 가서 사인한 내용이 뭡니까? 연방제 통일이거든요. 이번에 이 연방제 통일이 완성된 것이 지난 4월 10일 총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끝났어요. 내가 볼 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박정희식 혁명으로 맞짱 뜨지 아니하면 이젠 뭐 대한민국이 끝장났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해결책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이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가는 세 번째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꿈에도 원했던 이승만이가 다 이루었는데 국가도 설립하고 통일 하나 못했거든요. 박정희도 그렇게 산업화도 시키고 경제 부흥도 시켰는데 하나 하지 못했던 것이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도 박정희도 하지 못했던 이 통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3년 안에 해낸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급 내지는 그 위에 설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은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다른 주제들은요 다 적은 주제들입니다. 이제는 한반도 통일입니다. 이 통일을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근대 인류 역사에 윈스턴 처칠, 프랑스의 드골, 또 루스벨트 뭐 여기에 버금가는 이러한 지도자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 비서관들 통해서 전달하니까 전달도 안 되고 비서관들도 다 공생원들이 생겨가지고 내가 대통령님한테 이것 좀 전달해 달라 했더니 전달하지도 않고 눈치만 살살 보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저 300명의 저 직원들이요 다 머저리들입니다. 저놈들을 가지고는요 저 윤석열 대통령 믿지 마세요. 다 저놈들은요 알랑방구만 끼고 앉았고 이미 벌써 정권이 이재명한테 넘어간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깜빵을 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유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감옥 가느냐
반드시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이재명 조국하고 문재인을 그냥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하는데 보면 사람이 너무 순수해요. 순진해, 사람이. 그 부잣집 아들, 그 교수님 아들로 커서 그런지 이 세상의 이 악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없애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 제2부속실도 없애고, 이게 뭔 뜻입니까?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래도 이재명도 조국이도 그리고 또 문재인도 인간인데 설마 내가 이렇게 감동되는 일을 하면 그들이 다 알아서 그래서 협조하겠지 해서 민정수석을 없앴거든요. 그리고 제1부속실도 없앴거든요. 김건희 여사님.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좀 속된 표현을 말하면 천진난만한 겁니다. 천진난만한 거. 세상의 이 악함과 특별히 공산주의의 이 악함, 그 다음에 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한국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좌파들, 종북 주사파들. 근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차리긴 알아차렸어요. 이것을 대구 연설을 통하여 보면, 장천체육관 연설 통하여 보면요, 알기는 알았는데 지난 2년 동안 뭐 일본과의 지소미아 그거 다 해결했고, 미국 가서 한미동맹, 두바이 가서 125조 투자 약속 받는 거, 그건 잘했지만은 국내 정치는 180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 1cm도 전진시키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습을 다 하는 거야. 이번 총선을 통하여 사기극을 펼쳤는데, 이 사기극을 펼친 이 사건을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천진난만함, 정치를 너무나 마치 미국 같은, 미국도 그러지 않아요. 미국도 정적이 있습니다. 정치, 모든 정치는 싸움입니다. 싸움. 예, 근데 대통령님의 그 천성에 타고난 성품, 뭐 놀기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이 천진난만한 상태를 가지고는 이 나라를 통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교회의 사명은요, 왕이 잘못하거나 대통령이 잘못할 때는 경고하고 저항하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도 대통령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가려고 할 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내가 3번 깜빵 갔다 왔습니다. 3번.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또 특별히 뭐 나 같은 사람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뭐 이런 더러운 세상 보면 더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아들 딸 장가 다 갔고 뭐 손주들이 3명이나 있는데 이젠 지들끼리 다 살 수 있는데 제가 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강력한 우리의 호소문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제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제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로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 윤석열 대통령님, 오늘 현충일이시죠. 10시에 현충일 행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충일이 뭡니까? 국가를 위하여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아니면 일제시대 때까지 다 합해서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은 안 될 것입니다. 6.25까지 합해서. 6.25에 부상당한 사람들은 뭐 숫자가 많아도 실제로 6.25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 다 합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오늘까지 희생된 사람들은 뭐 1919년 3.1절 때부터 시작해서 뭐 청산리 전투 뭐 다 좋습니다. 합해도 1000만 명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1000만 명의 순국 열사들도 이것도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열불이 나는 일인데 앞으로 몇 년 안에 대한민국 안에서 새로 또 1000만 명이 죽을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대통령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2, 3년 안에 1000만 명이 어떻게 죽느냐? 이것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 와인버그 장관이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500페이지 되는 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은 레이건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7년이나 연임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전략의 전문가입니다.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킨 데 실무자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켰지만은 실제로 밑에서 총지휘하고 관리하고 다 작전을 만든 사람이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략의 제1인자라고도 봐도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살아있고 생존 있고 아직도 나이가 젊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신라 호텔에서 20명의 사절단 이끌고 폼페이오 장관이 오셨죠. 대통령님 거기서 연설하셨죠. 저도 신라 호텔에 가서 다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워싱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절반이었습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특별히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통령이 누가 되겠냐를부터 시작해서 제가 신라 호텔에 가서 전직 상하원 의원 20명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이것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30년 전에 이미 책을 썼어요. 30년 전에. 얼마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대단한지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와인버그 국방부 장관의 그 책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영어로 된 것이니까 다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 손다빈 양이 짧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오늘 6월 6일 현충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꼭 이해하십시오. 저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로서 대통령에게 얼마든지 저는 경고 내지는 건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처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처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에 제가 아닙니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려고 할 때에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어서 광화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은 방금 문재인 스스로 연설한 그대로 이거보다가 더 심각한 현상도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간첩입니다. 신영복은 간첩입니다.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 그리고 20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바로 이런 사람을 놓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통역당 간첩의 주모자입니다. 주모자.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는 사형당했고 이 신영복도 간첩으로 사형 1심, 2심에서 무기로 감형되어서 20년 감옥 산 이 사람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축제에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를 해서 사상가. 그러면 간첩을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면 문재인 이놈도 간첩이죠. 더도 아닌 덜도 아닌 간첩입니다.
이 간첩을 우리는 5년 동안 대통령으로 섬겼습니다. 저는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연설하는 걸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이 새끼 이거 간첩이구나. 그래서 광화문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제주도 가서 또 발언한 거 보세요. 제주도 4.3 무장 폭동이 우리의 꿈이라고. 이 간첩 아닙니까 이놈이? 그리고 내가 한번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더니 문재인 이놈이 서울시청인가 거기를 들려서 경찰청장을 앞에 놓고 전광훈을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그 영상 찾으면 나올 겁니다. 박근혜를 국정농단이라고 하여 감옥에다 넣은 문재인. 야, 한 국민이요, 한국교회 대표요, 한기총 현재 대표의 회장인 전광훈을 재구속시켜라? 대통령이라고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내가 판사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문재인이가 나를 지목하여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리라 하면 법정 최고형은 사형인데 그 뭐하러 그렇게 재판을 합니까? 재판 그 요색행위 그만 때려치우시고 바로 선고하세요.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니까 바로 사형으로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시라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웃더라고요. 웃어. 뭐하다로 그 재판 뭐하다로 하냐고 말이야. 법정 최고형을 때리라고 문재인이가 했으면 법정 최고형을 때려야지. 나는 그때 살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사형 당해 주려고 작정했습니다. 나는. 그러나 문재인이가 고발하고 나를 3번 감옥에 넣은 것은 내란 선동 혐의, 뭐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뭐 별로 뭐 이런 6개 혐의를 다 나는 100% 다 무죄 받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다 무죄 받고. 그래서 내 그때에 헌법이 아직도 조금은 살아있구나. 재판자들 중에서, 재판관들 중에서 아직도 10% 가까이는 이게 정상적인 재판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나는 느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이거 부인할 수 있나요, 대통령님? 광화문 운동이 없었으면 대통령님이 24만 표 차이로 대통령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간첩인 문재인을 구속을 안 시키는 거야. 왜 안 시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대통령을 믿습니다. 대통령님이 경북 대구에 가서 원고도 없이 연설한 거, 그게 나는 본능의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초등학교 때 나는 목사 되는 게 꿈이었었다. 저도 다 살펴봤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죠.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는 내가 보니까 법대 공부보다는 인생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법대 공부는 소홀히 했을지 몰라도
대통령께서 인생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구 경북 연설, 난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 연설이야말로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가는 세 번째 연설입니다. 세 번째 연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야말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많은 분들이 해올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이런 좌익, 또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뺏고 세금을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편은 뭐 사찰이고 또 사이버 전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둘 수 없도록 만듭니다. 웬만한 배신과 용기가 없으면 이 무도한 집단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 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뭐 했습니까?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민주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지시와 이 오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그거 이의제기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아주 사이버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주 인격을 말살을 시킵니다. 이 정당이 계속 이렇게 국민을 약탈하고 인권을 해먹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는 핵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펑 쏴대는데 종전선언 하자고 그럽니다. 또 하면 뭐입니까? 거기서 뭐 떡이 나옵니까? 국민의 먹거리가 나옵니까? 자기 할 일이나 좀 똑바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저는 대통령님의 그때의 대통령 되기도 전이고 대통령 유세 중에 대통령 유세 기간 중에 일어났던 경북 대구에서 하선 이게 원고를 꺼내서 읽으려고 하다가 내가 먼저 연설하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이것이 본능적인 말입니다. 이거는 원고를 써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능적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때 각오가 난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장춘체육관 바로 자유총연맹의 연설 아닙니까? 이거는 원고를 써서 했습니다. 그가 대구 경북에서 했던 연설을 본능적으로 한 것을 정돈한 것입니다. 정돈한 거. 이걸 원고 써서 정돈한 것인데 이거는 내가 볼 때에 이 원고를 누가 썼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경북 대구의 본능적 연설문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원래 연설문을 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꺼내면서 본능적 연설을 한 거거든요. 이건 본인의 철학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철학을 다시 원고를 써서 장춘체육관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고 누가 썼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또 짧은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때도 24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되셨는데, 저도 강화문 운동가로서 저도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돈을 수억을 들여서. 과연 윤석열이 이길 것인가, 이재명이 이길 것인가. 한 주일 전까지도 내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52대 36이 나왔어요. 이재명이가 36, 윤석열이가 52가 나왔어요. 그래서 난 안심하고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4만 표야. 조작한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또 조작한 거예요. 대선에서도. 근데 어떻게 24만이 이겼느냐. 윤석열이가 북한 애들이 선거, 북한과 중국이 해킹, 그게 다 북한 애들이 연변에 와서 하기 때문에 중국이 하고 또 중국도 또 따로 또 하고 있어요. 선거 조작을. 중국이 전 미국의 선거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틱톡을 금지하는 미국의 상원의원 법안 제출하는 거 안 봤습니까? 아니, WTO에서 누구든지 뭐 어느 나라에 가서 다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이 만든 정보회사 틱톡을 이걸 미국에다 팔든지 아니면 중지하든지 상하원의회에서 결의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중국이 미국의 선거를 개입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증거. 미국까지도 중국의 조작팀의 선거가 조작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데 한국 선거 정도야 식은죽 먹기죠. 식은죽 먹기.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4만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은 그때의 투표율이 77% 나왔습니다. 근데 북한 애들이 투표율을 65%로 잡았어요. 그 2% 투표율 잡은 것 때문에 북한이 망한 겁니다. 중국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24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저도 원인 분석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도 이것도 완전히 조작 중에 조작을 했는데도 그들의 실수로 투표율 계산해서 77% 나올지 몰랐죠. 76% 정도 나올 줄 알았겠죠. 76%. 이래서 24만 표로 기적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되었으나 야당이 국회의원을 180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소미아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했고 그것 때문에 약 200조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한미동맹 강화했고 두바이 가서 125조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다 했어요. 자, 오늘이 이제 드디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숫자는 나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1000만 명 훨씬 못 미칠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지하에서 묻혀있는 월남전에서 희생된 분들만 해도 5,000명이다. 5,000명. 6.25 때 천안함, 연평도 사격 뭐 다죠. 그런 국가 유공자가 1000만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여 지켜낸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이 1,000만을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마인벙거 장관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0만 명은 살해될 것이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로 되면 1,000만 명은 보도비 불타고 일본으로 도망갈 것이고 일본의 국회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국회에서 공식 회의를 했잖아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일본 국회가 열렸어요. 우리나라 언론은 보도 하나도 안 했어요. 반드시 1,000만 명 가까이가 부산서부터 강릉까지 모든 배들을 타고 일본으로 피신을 올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도 일본이 고마운 나라예요. 왜? 지금 일본의 제1교포가 50만이 살고 있어요. 50만. 50만 살고 있는데도 일본이 300만을 수용을 하고 일본에 와서 300만 살게 해준다 이거야. 나머지 300만은 호주로 보내고 나머지 300만은 미국으로 보내고 이 전략회의를 일본 국회가 했다는 것을 대한민국 언론이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의 선을 넘어서 간첩입니다. 간첩. 이미 간첩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치명적인 2년 동안 실수가 뭐냐? 그 3명 문재인, 조국 벌써 2심에서 2년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재명 구속 안 하는 거예요. 구속. 이 구속 안 하는 것이요. 지금 역습으로 돌아온 것이 이번에 4월 10일입니다. 192석을 가졌어요. 쟤들이. 반드시 쟤들은 탄핵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 못 차리고 계십니까? 그들하고 무슨 협정을 하겠다. 꿈에서 깨우십시오. 꿈에서 깨요. 걔들은 인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빨갱이들 공산주의자들은.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이 수도 없이 바꿨습니다. 니츠웨이를 비롯하여 6.25 때 수없는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한국 근무를 마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때 하는 외마디의 말이 한마디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 이게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북한밖에 없습니까? 황양혁 선생님 제가 6번 만났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북한에는 공산주의자가 없습니다. 이제 다 남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와보니까 빨갱이들은 다 남쪽에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남쪽에 다.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을 하고 있지는 않나.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지 않냐. 이 완성이 이번에 4월 10일 총선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완성된 겁니다. 완성. 이제는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최후의 결단입니다. 인류 역사는 싸움입니다. 싸움. 가인과 아벨부터 싸움입니다. 싸움. 인류 역사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역사는 이긴 자의 소유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오늘
결단하십시오. 반드시 3개월 안에 재선거를 명령하십시오. 대통령님의 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번에 장제원 박사와 10명의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중앙선관위 이재학 비롯하여 전산 조작 전문가 고발한 사건을 그렇게 우리가 4년 전에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있었다라고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번 총선 시작하기 한 달 전에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바로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슨 재판이, 그런 재판이 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막강한 우리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이 고발을 하니까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안양지검에다가 수사할 것이 이제 대검찰청에서 내렸습니다. 그 안양이 왜 그러냐? 중앙선관위가 과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에서 그 소관 검찰청이 안양입니다. 안양으로 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속도 있게 그리고 기소했습니다. 기소. 7명을 기소했습니다. 기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움직인 예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대통령님의 재가가 있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까지 했으니까 안양지검에서 이제 대통령님은 이거 기소하여 조사하고 이거 하려면 또 1년 몇 년 또 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소고 자시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기소까지 한 것만 해도 감사는 드리지만은 대통령님은 속전속결로 3개월 안에 재선거를 명령하십시오. 명령할 자격이 대통령한테 권위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월 6일 날 광화문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저항권은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건입니다. 방법은 5.16 혁명으로 국민저항권을 수십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나올 겁니다. 오늘 나와서 대통령님의 3개월 내에 재선거를 명령할 것을 우리는 촉구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아니 보십시오, 대통령이 깜빵 갑니다. 눈에 안 보이십니까? 조국이요? 조국이 대통령님을 사람으로 보는 줄 압니까? 지가 법무부 장관 몇 달 한 것 때문에 너는 내 밑에 있었잖아. 윤석열, 너 검찰총장이잖아. 난 법무부 장관이야. 추미애가 대통령님을 인간으로 볼 줄 압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윤석열은요, 정지된 검찰총장이었어요. 사람으로 볼 줄 압니까? 이들이 다 국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192석이. 이거는 이석기의 통진당을 저리 가랍니다. 거의 간첩 수준의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지금 들어갔어요. 추미애가 국회에서 분과의 신청을 어디다 한지 보셨죠? 국방분과위원회 신청했습니다. 추미애가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현역을 했습니까? 근데 국방분과위원회를 왜 거기다 신청합니까? 다 읽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저쪽이 혁명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이 혁명이 이기나 혁명과 혁명과의 싸움의 대결입니다. 절대 우리 광화문은 지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될 때도 그때 광화문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세력을 믿으시고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5.16 혁명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잘 아시잖아요. 어디서 대화하시는 걸 보니까 칼빈주의도 다 말씀하시는데 인류 역사는 칼빈주의가 이끌어왔다. 그 정도로 다 아시는 대통령님이 여기서 이승만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켰고 이제 통일 대통령이 되시기 위하여 신속한 시일 안에 간단합니다. 3개월 안에 재선거한다. 만약에 반발하면 계엄령으로 맞짱 뜨십시오. 해서 국회 해산하고 대통령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입니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 만에 국회에다 재가를 받아야 된다. 재가 받기 전에 일 다 해버려요. 재가 받기 전에 국회의원 300명 다 체포하고 언론인 300명 체포하고 이게 혁명입니다. 혁명.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이렇게 안 하면요 대한민국은 김대중 간첩, 김대중은 간첩이란 것을 북한에 가서 24년 받고 간첩 교육을 받고 내려온 박종혁 99세 되는 할아버지 전향한 간첩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바쁘시니까 이런 거 영상 잘 못 보시죠? 요거 한번 보세요. 왜 김대중이가 간첩인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보십시오. 이 할아버지는 해방 전부터 남노당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대중하고 잘 알아요. 그리고 박헌영하고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 남노당들이 대한민국을 틀어지니까 그리고 6.25가 일어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완장차고 동네 지주어른들을 찔러 죽었어요. 대나무로 찔러 죽였어. 엄마가 너는 여기서 못 살아. 너 살려면 인민군 따라 북한으로 올라가. 엄마의 권유로 북한에 가서 24년을 살고 그렇게 자기가 공부하기 원했던 김일성대학을 나오고 간첩학교를 4년을 다닌 후에 홍명희 부수상 임꺽정 소설을 쓴 남한 출신 중에 북한 올라가서 제일 높은 자리가 된 홍명희 부수상이 간첩 파송식을 할 때에 옆방으로 딱 부르더니
특별히 요 박종혁 요 할아버지를 부르더니 너의 임무는 68년도에서 결의된 인민회의에서 너의 직책이 부여되었다. 전라남북도 도당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남한에 내려가서 지하당을 구축하고 하는 지령을 받고 그 중에 머리가 번쩍 설 내용이 뭔지 압니까? 너는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이것이 이 할아버지의 지령문이에요. 그래서 인천의 송현동을 통해서 잠입해서 들어와서 북한이 그렇게도 교육할 때마다 절대로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 이 금지령을 깨고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엄마를 보러 갔다가 전향을 해서 한국에서 사는데 어느 날 북한에서 간첩교육 4년 받을 때처럼 대한민국이 그대로 진행되는 걸 보다가 어느 날 김대중이 대통령 되는 걸 딱 보고 끝났다.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해서는 싸움을 못하겠지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시 결혼한 부인하고 딸을 미국으로 먼저 보내고 미국 가서 투쟁을 하려고 할아버지가 김포공항을 가다가 거기서 검열대에 걸렸어. 전향한 간첩이라 하여 결국은 미국도 못 가고 혼자서 살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해온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김대중이 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46년도에 북한에게 이미 남노당에 포섭된 김대중 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노무현은 종류를 조금 달리 봐야 돼요. 노무현은 간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미국에 갔다 방문해서 알랭턴 국립묘지에서 노무현 영어 모르니까 비서들한테 저 읽어봐라. 우리는 듣지도 알지도 못한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노라. 이게 바로 5만 4천 명입니다. 미군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노라. 여기 떴습니다. 보세요. 이 해석을 듣고 노무현이가 머리를 퍽 숙이고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했구나 해서 돌아오자마자 FTA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강경기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황유성 장군님이 갔던 자유툰 부대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좌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문재인이가 완성되게 돼 있어요. 연방제 통일을. 근데 문재인도 실패했거든요. 미국 겁먹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인존이. 이번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은요. 조국, 그 다음 뭐 이준석, 그 다음에 뭐 그 7개 정당, 야당들. 지난주에 서울역에서 모였잖아요. 당원들 총동원하여 2,000명도 안 모였어요. 2,000명도.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벌써 이제.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한번 연방제 통일을 투표 한번 해보십시오. 몇 표나 받는가. 개딸들까지도 안 찍어요. 개딸들까지도. 안 되니까 지금 개헌을 한다고 지금 비틀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줄이고 그리고 개헌을 하자. 요렇게 해가지고 물꼬를 튼 뒤에 거기다가 연방제 통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또 넣으려고 하겠지요.
여론 조작하는 놈들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만큼 정보는 없지만은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보 없어도 안 봐도 선지자적 기능으로 훤하게 다 보입니다. 대통령님 반드시 구속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김건희 특검법 6개 발의했는데 그거요, 김건희 여사님한테 괜히 잔소리하지 마세요. 김건희 여사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찍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다. 탄핵. 이걸 잘 아시고 오늘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오늘 현충일 1000만 명도 안 되겠지만은 지하에 묻혀있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땅속에 있는 월남전 5,000명 희생자들,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합하여 건국할 때, 일제시일 때 돌아갔던 순국 열사들의 지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들리는가? 대통령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빨리 북한의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빨리 자유통일을 하라. 나는 그렇게 명령을 할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3개월 안에 이 사기 선거를 바로잡고 오스트리아처럼 재선거를 할 것을 명령을 하십시오. 저는 대통령님께 이와 같은 정말로 무리한 강요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가문이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 있나요? 없어요.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십시오. 광문이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탄생되었는가?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정진석 말이야. 비서실장. 청와대 500명 되는 비서관들, 머저리 같은 놈들 말이야. 대답해봐. 가문이 없었으면 니들이 그 좋은 직장 용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난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4.19 혁명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거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만 결단해 주시면 됩니다. 3개월 안에 재선거한다. 국민 저항권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가 65%예요. 전 국민의 좌파 우파 다 합쳐서 우파만 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 있었다가 65%입니다. 65%.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24%밖에 안 되잖아요. 부정선거 있었다가 65%입니다. 지금. 그럼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국민의 명령으로 들으시고 반드시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우리는 할 테니까 대통령님이 하실 일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스트리아처럼 3개월 안에 재선거한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우리는 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고, 이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안 받아들이시면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어차피 나라 망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통일을 못하고 나라를 못 세울 바에는 우리도 다른 대책을 세워야죠. 얼마든지 우리는 광화문 세력, 단독 세력만 가지고도 우리는 새로운 정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편에 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말도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가 비서관들 불러서 수없이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대통령님께.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달이 돼야죠. 비서관들, 수석들. 그렇게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도 대통령님한테 전달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꼴 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이 일어날 때 진입부대에 가서 각하 하야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국민이 원하는가? 예,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내가 하야해야지. 그때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4.19가 일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왜 몰랐을까요? 쌓인 거예요. 이기붕한테 쌓인 거야. 대통령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쌓이면 안 되죠. 어떤 권력이든지 쌓이면, 보자기에 쌓이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서거했습니까? 차지질한테 쌓였잖아요. 다. 쌓이면 그건 가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좋은 일 다 해놓고도 지금까지도 오해받고 있습니다. 왜? 장세동한테 쌓인 거예요. 쌓인 거. 저 멀리서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멀리서 있는 소리. 저 백성들이 바깥에서 힘없는 백성들의 소리, 삐약삐약 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대통령님께 저는 이런 충고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보세요. 노태우 왜 망했나요? 박철원한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야. 김영삼 왜 망했나요? 아들 김현철이한테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김현철이가 말하면 무조건 예수 오케이야. 그냥 다. 뭐 장관이 말이고 뭐 다 소용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됐나요? 최순실한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다 쌓이면, 권력은 쌓이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멀리서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온 국민들의, 백성들의 그 모든 말에 가장 함축되어 있고 가장 집약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광화문 소리를 들을 줄 모르면 정진석 비서실장님 그만둬요. 때려쳐. 당신이 말이야 비서실장 누구 때문에 됐어? 광화문 때문에 됐잖아. 장차관들 다 때려치우란 말이야. 당신들 장차관 해먹으라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고생한 줄 알아? 응?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근데 왜 광화문에 안 나와? 응?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자, 이제 부산, 울산, 창원, 순천, 목포, 거기서는 이미 벌써 9시가 다 됐으니까 버스를 타고 출발해서 다 지금 올 것입니다. 아직도 출발 안 하신 분들은 KT 타고 오세요. KT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충청권, 강원도, 어제 우리가 방문한 그 원주, 춘천, 거기는 전철 한번 타면 다 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버스 필요 없잖아요. 돈 5만 원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당신들은 그냥 버스 한번 타고 전철 한번 타면 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10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1000만 명. 혁명을 모래 질질 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0만 명 딱 모이고, 오늘 1000만 명 모인 자리에서 제가 혁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이미 벌써 생명을 내어놓고 내일 죽어도 괜찮다 하는 순국 결사대가 1000명 이상이 이미 조직되어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미국식 제왕군의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지역방위대 조직 출범식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총사령관은 이정립 차관이 하고, 그 다음에 부사령관은 조영호 장군이 하고, 그 다음에 장군급들로 사령부를 만들고 3,518개 마을별로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동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부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 해서 여기 일반 회원은 군번 가진 1,200만, 또 그와 함께 사는 가족들 2,500만은 다 대한민국 수호 지역방위대에 다 가입해 주셔야, 이래야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식입니다. 미국식. 미국식은 지역방위대를 가지고 있어요. 현역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국가 자체는 지역방위대가 지키는 겁니다. 예비역으로 중심되어 있습니다. 호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오늘 출범식을 하고, 오늘은 이제는 뭐 연설 들을 만큼 다 들었고, 제가 짧게 혁명 공약 발표하고, 그리고 몇 사람 조언을 받고, 바로 우리는 오늘은 행진, 용산까지 행진을 하여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해서 우리는 다시는 6.25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1,000만 명이 희생되는, 이미 벌써 희생된 이 순국 열사들의 뜻을 받들어 미래에 다시 2,000만 명이 죽을 것을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오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출발하십시오. 특별히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유마을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명단 있죠. 다 전화하세요. 다 전화하세요. 그게 벌써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각자 동네별로 명단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다 전화해서 빨리 강암으로 오시라고, 1시까지 빨리 도착하시라고 지금부터 전화를 열심히 하시고,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도권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전화하세요. 빨리 강암으로 나오라고. 나는 부산에서도 오고 말이야. 나는 목포에서 오는데 니들이 뭐하고 있어? 수도권에 살면서 빨리 나와. 이거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우리가 강화문 운동했을 때보다가 더 위험한 상태에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선지자는 알아요. 선지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때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이. 왜? 192석이니까 연방제 통일이 이미 결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의 애국심을 믿고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